이 주위에 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는 이 집도 16년 전에 해녀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완전히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에 해녀집을 제 손으로 고쳐가지고 지금 살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5년 뒤에 무상으로 다시 반납을 할 겁니다. 혹자는 야, 너 네 돈 들여가지고 네 시간 다 들여가지고 네 해가지고 그거를 공짜로 다시 반납으로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냐? 난 투자 차원에서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이건 내가 만들면서 이 프로그램을 내가 구상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을 꾸며서 어떤 모델이 된 걸 가지고 또 다른 폐가 복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폐가가 하나 둘 복원이 되면 이 마을 전체가 살아나게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다 겪는 일이에요. 지자체 소멸도를 따지고 뭐 어느 구는 뭐 몇 년 뒤에 다 없어진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자손들은 전부 도시로 나가고 공동이 되는 거죠. 공동. 이거를 한번 막는데 내가 기여를 하자.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진짜 전문가도 아니고 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제주에 그냥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폐가였던 것 같아요. 제주의 가옥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이 집이. 안주인이 사셨던 안채, 그 다음에 창고 겸 작업장, 아마 바깥채 정도. 원래 누가 사시던 공간이죠? 이 마을이 이제 옛날에 주로 이제 해녀 마을이었는데 해녀 마을. 해녀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자손들은 전부 도시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폐가가 많아요. 들어가고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옛날 제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있는 건데 너무 방치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망가졌어요. 이거 제가 고친 집이 네. 이런 상태였었어요. 원래는 이런 상태인데 저렇게 만드셨어요? 네, 이 집은 그대로는 못 살릴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만 살릴 수밖에 없어요. 다 뜯어내고. 이 제주벽 보세요. 얼마나 탐나는 벽인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구조, 돌담이 이게 제주의 가장 특징인데 이걸 다 없애고 있다고 지금.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생애 재설계라든지 인생 후반부 교육하는데 거기 그 교육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직접 자기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같이 고치면서 자기 느낌도 하고 이러면서 구상도 하고 이런 이거 교보제죠, 교보제. 그랬으면 좋겠어. 이 현무암 이게 여기에 제주의 가장 정말 제주다운 상징적인 건데 이걸 다 허물고 벽돌로 다 하고 저렇게. 저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옛날 집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진 건데 저게 제주다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사실은 농사는 거의 못 짓는 데였어요, 여기 제주가. 그러니까 오로지 먹고 사는 게 수산업. 그 중에서도 뭐 해녀분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마을이 해녀 마을로 다 있는데 여기도 폐가. 이것도 폐가고 이것도 마을 옛날 마을에 가는데 폐가고. 근데 이걸 가지고 새로 짓는데 난 짓지 말고 부서진 거고 웬만하면 살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애들 뭐 이렇게 체육관도 되고 그런 거 참고. 근데 나 참 아까운데 그 어르신들 뭐 체험 공방, 인문학 강의실, 그다음에 아동 도서관, 그다음에 조그만 여기 미니, 아까 보셨지만 버린 것들 많잖아요, 옛날 거. 그거 복원해가지고 미니 박물관,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산하고 수산물 이거 가지고 만들고 이런 걸 가지고 갤러리 카페. 한 6개의 공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건축사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어요. 블루오션이 어떠니, 레드오션이 어떠니, 인생 후반부에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등,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꿈 깨라.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건 과거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지,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감히 그걸 가지고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가 인생 후반부에, 재테크가 인생 후반부에, 경제적 가치가 인생 후반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저는 반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 후반부 노후의 직업관은 돈, 명예, 지위가 아니라 자존감과 사회에 대한 기여,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걸 쪽으로 가야지, 이게 나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봉사가 과연 블루오션이 되냐?
저는 뭐 AI가 뭐 어떻게 되고 젊은이들이 요즘 어떻게 뭐 디지털로 장착을 한 그런 걸 가지고 도전을 하고 그런다고 노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봉사가 하나의 업으로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에 정부 주도, 기관 주도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어떤 단계가 아니면 NGO라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는 것이 오다가 이제는 NPO로 갑니다. NPO의 특징이 뭐냐면 반영리, 반공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노케어죠. 쉽게 얘기하면 60에서 70, 75세 이렇게 된 분들이 80에서 100세 되는 분들을 케어하는 이런 영역이 넓어지는데 저는 이게 인생 후반부에 할 수 있는 가족의 복지, 그다음에 환경 이거를 인생 후반부에서 생각했는데 여기서 돈 생각하면 망하는 거죠. 애게 내가 그까짓 거 하려고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안 한다. 그리고 집에서 두문불출해요. 과연 이게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자세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 전반부인 인생 이막에서 무지무지한 노하우와 경험과 이런 걸 쌓았어요. 이거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더라도 엄청난 공헌을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탈을 통한 이기의 실험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봉사하면서 잘난 체 되게 한다. 아이고 그래 얼마나 너 많은 걸 가졌길래 남한테 베푸냐. 봉사를 양적인 측면에서만 자꾸만 바라본다면은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봉사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의 문제고 내가 즐겨야 하고 내가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확신이냐?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봉사를 하면서 가장 나한테 큰 혜택을 준 봉사의 그 혜택은 뭐냐면 부부가 같이 봉사를 함으로써 상대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 도가 굉장히 깊어졌다. 우리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단 한마디라도 좀 생각 좀 해보지 이랬으면 저는 안 열었을 겁니다. 단연코. 근데 와이프가 좋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내려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지금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60 넘어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저보다 더 많아요. 보건복지사, 화재 뭐 그쪽, 그 다음에 심리, 노인 심리 이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요양보호사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떠드는 거를 내 와이프가 내 가족이 공감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직업을 택한 것보다 큰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뭘 딴 데 돈 투자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부인한테 투자하십시오. 이런 농담이 바로 지금 저한테 준 큰 혜택이고 그 다음에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 후반부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 나를 초대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됐나. 이 소외감, 박탈감 여기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베푸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굉장히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 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본인한테 큰 직업적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새로운 봉사를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마 치매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봉사를 할까? 이런 걸 자꾸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푸르메 재단에서 기획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봉사를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복지 환경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그래서 이 폐가를 1차적으로 복원을 하는데 컨설팅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 제주에 계신 분들, 해녀분들을 취미 활동을 제가 봉사 교실로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구상이 왜 가능했나를 생각하면 바로 과거에 제가 했던 봉사의 프로그램들이 자꾸만 새로운 니즈를 창출을 하더라고요.
이 제주 마을의 그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분들에 대한 복지, 그다음에 점점 망가져가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복구라든가 아니면은 피해 방지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 이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 널려 있는 폐가입니다. 이 폐가를 제가 했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구를 시키는데 컨설팅을 할 거예요. 근데 누가 하냐,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계신 분들, 이 마을을 떠난 자녀들이 그거를 하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거기에 복지와 환경, 그다음에 창작의 프로그램을 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거를 이제 취미교실을 만들어가서 하게 되겠죠. 이 마을이 하나의 예술 문화적으로 각광을 받는 마을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럼 그거 해가지고 뭘 먹고 살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봉사고, 그 봉사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컨설팅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집필 활동을 할 겁니다. 거기서 생기는 수익, 인생 후반부에 얼마를 벌어야 한다면, 저번에 어떤 보도에 하니까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 10년을 살아보니까 300만 원 필요 없더라고요. 봉사를 하다 보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새로운 버는 거와 가름이 돼요. 저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필 활동이나 뭐 컨설팅이나 하고, 여기에서 이 마을과 하면서 제가 제 작품을 또 사이드로 판매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가시는 분도 계시대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소소치 않아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결국은 봉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직업을 저는 택했습니까? 욕심을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면서 내가 도움을 줌으로써 상대편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이런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봉사죠. 봉사라고 그러니까, 기부라고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가지고 힘들게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애들 막 목욕시켜주고 돈 막 기부 뭐 몇백만 원씩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내 행동 자체가 봉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 상대편한테 웃음을 먼저 하는 거, 상대편한테 인사하는 거, 단돈 10,000원이라도 생길 때 이웃을 위해 가지고 기부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기부고 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버리는 봉사, 봉사를 통해서 욕심을 버리는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내 조그만 행동 하나, 내 조그만 몸짓 하나, 조그만의 돈 조금 주는 것도 상대편한테 큰 기쁨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행복감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봉사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조그만 몸짓 자체도 봉사가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은 성경에서 하는 이런 말하고 좀 맞을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까지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걸 저는 쇼펜하우어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쇼펜하우어가 인간은 누구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인간은 누구나가 작은 희생을 통해서 지구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봉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나를 위해서 합니다. 제가 뭐 나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봉사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봉사하고 내 직업이 없어지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도 봉사한다면 저는 미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봉사를 통해서 제가 얻는 것이 내가 주는 것보다 크다는 거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제 프로젝트가 조금씩 발전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봉사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감히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 사례는 나한테는 실패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나 기부도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